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정원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한인단체들의 풀뿌리 로비 활동이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뉴욕 뉴저지 풀뿌리 운동단체가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조기 비준 촉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풀뿌리 운동단체는 뉴욕 평통과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한인 유권자센터를 비롯해 LA와 애틀랜타 등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 한인들로 구성됐습니다.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시리즌, 완전히 그레스루트 풀뿌리들이 가장 완벽한 그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시리즌이고 또 미국 정부에 텍스를 내고 있는 텍스페이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조건으로서는 이런 자격으로 이렇게 주도를 했고. 이날 단체는 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여기에는 댄버튼 연방 하원 의원과 민주당 팔레오마 베가 의원이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워싱턴에 직접 달려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너무나 많이 할수록 이득이고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 풀뿌리 로비 캠페인에 참여한 한인들은 집회가 끝난 후 14개 팀으로 나눠 230여 명의 하원 의원 사무실을 돌며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와 한미 FTA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금융인들의 모임인 아시안금융인협회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금융인 모임인 아시안금융협회가 오는 9월 한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미국 주류 은행에 일하는 한인 간부급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정보 교환 및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또 커리어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 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2010년 1월에 창립한 아시안금융인협회는 뉴욕과 뉴저지 주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아시안 금융인들의 모임으로 3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그동안 매월 모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에 힘써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한인들께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한인 사회에 또 금융 쪽으로 진출하기 원하는 이제 2세들이 저희들을 또 컨택해서 저희가 또 그 2세들에게 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안금융인협회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9월 20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금융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와 SBA 융자 등 한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2010년도 상반기 범죄율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이 최근 통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6,027건으로 6,244건을 기록했던 2009년의 같은 기간보다 3.47% 감소했습니다. Well, whenever you look at crime statistics, every time they go down, that's a good thing. We never want to see them go up, even if it's just a little bit. Every time someone is the victim of a crime, it hurts us, and we are trying very hard so that we don't have crime rates go up, that they continue to go down. 이중 강력 범죄는 총 468건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1건이 늘어났지만 살인은 2건에서 8건으로 4배가 뛰었습니다. 이외에 강간은 1건이 일어나 15건이, 폭력은 307건에서 312건으로 5건이 증가했지만 강도는 144건으로 11건이 줄었습니다.
So we provide the extra patrols when officers in other municipalities are overstressed or the numbers are very low. We provide special services through the bomb squad, SWAT team. Our K-9 provides the services to all 70 municipalities. So we provide those extra services where municipalities can't afford to have those special units. We also fill those gaps in between municipalities. There's so many borders with 70 municipalities, so we kind of fill that gap in between them. 일반 생경범죄로 분류되는 절도는 4,354건이 발생해 전년도 4,507건보다 3.3%가 줄었고 자동차 도둑도 323건에서 255건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뉴저지주 전체에서 발생한 살인건은 총 177건이었으며 전년도보다 13% 늘었습니다. 폭력사건도 7,031건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4%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절도나 도둑 등 생계형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강간이나 살인, 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는 늘어난 추세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8일 뉴욕을 방문해 한국전쟁 유공자와 재향군인 및 주요 한인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와 함께 안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정전 58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미주 지역을 방문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와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에 도착한 박 처장은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용사들과 뉴욕 재향군인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58주년 기념식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워싱턴에서 기념식을 가졌고요. 이제 내일은 뉴욕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그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날 박 처장은 안보 강연도 펼쳐 북한이 2012년을 통일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고 한미 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국가안보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재향군인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군번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향군인회입니다. 앞으로 재향군인회에 많이 젊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군번이 없어도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재향군인회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처장은 29일 맨하튼 배터리팍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리는 미국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한 뒤 30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막고자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고했던 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미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이 성장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 지출 감축안이 향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일요일인 31일 밤 극적으로 타결된 부채 상환 증액 타협안에 대해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등 신용평가 회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지 않고 신중 모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123개 미국 농업 및 식품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29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서 끝없이 미루는 것을 그만두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에서 이들 협정은 최소 4년 전에 체결됐다면서 미국이 체결한 FTA들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에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각각 추진한 협정들은 이미 발효된 만큼 시간만 허비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들 협정이 8월 휴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기 때문에 협정이 9월에는 시행되도록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북한과 미국 간의 이틀에 걸친 고위급 대화가 29일 공동성명 발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회담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고위급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건설적 파트너로서 육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대화 재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을 향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러진 왼손 엄지뼈를 수술하고 나서 재활 중인 미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왼손 타자 추신수 선수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고 지역신문 플레인 딜러가 30일 전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이날 티배팅을 40개 정도 때린 뒤 외야로 나가 공을 던지는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코치가 옆에서 올려주는 토스볼을 때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왼손 투수 조너선 산체스의 직구에 왼손 엄지를 맞고 엄지뼈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던 추신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격 훈련에 앞서 지난주에는 가벼운 캐치볼 연습을 시작했던 추신수는 다음 달 중순께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 정보기술 산업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첨단 기술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IT 화랑세만을 믿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진출을 서두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 비용과 인적 네트워크 부재, 그리고 시장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도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31일 실리콘밸리 소재 코트라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와 현지 컨설팅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코트라 소유 빌딩에 입주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는 모두 46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37개사였던 것에 비해 9개사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해 동쪽과 남동쪽 서태평양 해역의 바닷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국 국가해양국 SOA가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SO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해역에서 수집한 바닷물 표본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과 세슘 134, 13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SOA는 이번에 검출된 세슘 134가 정상적인 바닷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서태평양 바닷물 표본에서 검출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의 최대치는 중국 영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방사적 물질보다 각각 300배, 10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A는 지난달 4일 서태평양 해역과 중국 영해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18일 동안 25.2 평방킬로미터의 해역에서 대기와 물, 생물체 표본 등을 수집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중년층만 일자리가 줄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35세부터 54세 사이에 중년층 92만 명이 실직했다는 그런 부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9년 12월부터 올 6월 사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젊은 층과 노년층의 인구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에 중년층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 사이에 젊은 층 고용 인구는 약 107만 명이 늘어서 2.5% 증가했고 노년층 인구의 경우는 140만 명가량이 늘어서 5.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이 중년층 35세부터 45세 사이의 중년층 인구 91만 9천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어서 고용률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용 문제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시장에서 적은 월급을 주고 높은 이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인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을 적은 월급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옆에 사이드 탑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젯밤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그런 사진과 함께 부채 한도 증액 간 극적 합의라는 제목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채 상한을 증액하고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직후 달러화 가치와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무부의 한국 외교관이 처음으로 파견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주인공은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
협상과의 김혜진 서기관인데요. 김 서기관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지난 4월에 체결한 인사교류 양해각서에 따라서 다음 달 중에 국무부에 파견돼서 1년간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혜진 서기관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지하철 얘기입니다. 예산은 뻥 튀기고 서비스는 바닥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뉴욕주와 뉴욕시 감사원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제대로 하라고 그런 경고를 내렸다는 것이죠. 합동 감사 결과 MTA가 예산을 부풀려 발표를 하면서도 노선 변경 안내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주말에는 뉴욕주 컴트롤러와 뉴욕시 잔유 컴트롤러가 함께 지하철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그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일면탑은 벨불바드가 확 바뀐다. 한인 상권이 있는 데죠. 거리미화 프로젝트 가을 착공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한다는 그런 부제에 붙었습니다. 최근 이 벨불바드 거리 미화 작업 프로젝트를 승인한 커뮤니티 보드는 내년 말까지 제1구간 완공을 목표로 빠르면 올가을 공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한층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최신식 가로등을 새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보행자 도로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베이사이드 정차역에도 새로 정자가 들어서서 자연 친화적인 시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뉴욕시 폭염이 몰아닥쳤죠. 폭염 사망자가 또 2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찜통더위로 브롱스에서 70대 노인 여성 2명이 추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써 현재 뉴욕시에서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한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 플러싱에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최다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제목이 붙었군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 티켓 발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한 올 상반기 교통 위반 티켓 발부 통계를 보면 플러싱에서는 올해 들어서 총 2,589장의 휴대폰 관련 위반 티켓이 발부돼서 5개 보로 중에 최다였다고 합니다. 속도 위반 티켓이 또 가장 많은 곳도 역시 퀸즈입니다. 엘머스트로 2,094장이 발급됐고 불법 유턴은 퀸즈 자마이카로 424장이 발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는 그 상반기 항목별 뉴욕시 교통 위반 티켓 발부 최다 지역이 도표로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제2회 코리아데이 개최일자가 7월 29일에서 8월 16일로 연기됨에 따라 제1회 뉴욕 K-POP 컨테스트도 8월 16일로 날짜를 변경합니다. K-POP 컨테스트는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의 유명 언론인 루디 막사스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한국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의 한국 유치 확대를 위해 판촉 활동을 벌이며 한국 관광 홍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나라당의 보수 정책을 지지하는 범동포 후원 조직인 한나라 광역 토론토 자문위원회 결성대회가 지난 23일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영 국회의원과 김관수 한나라 광역 토론토 회장을 비롯한 토론토 지역 각급 한인단체장, 일반 동포 등 170여 명의 한인들이 온집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체육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분과위원들과 향후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 뉴욕체육계의 각 단체와 연계해 통일 꿈나무 축구대회와 걷기운동, 산악회 모임을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된 코리안 리더십 스쿨에서 대학생 50명과 교수 3명이 미국 암협회 뉴욕 사무실에 미국의 비영리 단체 서비스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2009년에 이어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위해 뉴욕에 거주하면서 머무르는 암협회 호프러지를 견학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자산 정약전입니다. 소설가 김영주의 두 번째 장편 소설 비운의 철학자이자 해양 생물학자인 정약전의 삶을 성상화했습니다. 작가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학문적 지평을 키워나가는 정약전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정조를 비롯한 당대의 정치 현장 역시 놓지 않고 그 소용돌이 속에 놓인 정약용, 정약전 형제의 삶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8월 1일 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